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적반하장의 유여혜입니다. 오늘은요 100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100일이라는 날짜가 주는 의미를 알고 계신가요? 아이가 태어나서 100일이 될 때까지 살아있는 게 참 힘들다고 합니다. 왜냐면요 옛날에는 그 아이가 사람으로서 구실을 하기까지, 즉 태어나서 이 세상과 인연을 맺는 데까지 100일을 버티고 나면은 그 100일을 더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그래서 100일 잔치라는 걸 했다고 하는데요. 남자와 여자도 100일을 넘기고 나면 3년을 넘기고 3년을 넘기고 나면 10년을 넘기는데 10년을 넘기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계산이 힘들다고 합니다. 적반하장이 100일이 되었습니다. 어떤 기분이세요 여러분? 적반하장과 함께 했던 100일. 저는 사실 적반하장 100회라고 하지만 100회보다는 더 된 걸로 기억을 합니다. 왜냐하면 특별편이라는 걸 좀 많이 찍었습니다. 우리 PD님이 아마 제가 100회라고 하면요 속으로 그럴 거예요. 더 찍었잖아 이럴 건데요. 100회가 아니라 아마 130회 정도 나오지 싶은데요. 실질적인 날짜 계산으로 100회입니다. 저는 적반하장 3월 6일 날 시작하고 난 뒤에 적반하장 속에서 웃고 울고 그리고 적반하장과 함께 달려왔습니다. 적반하장이 있었기에 제가 있었고 제가 있었기에 적반하장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지금은 최고위원이 되어서 적반하장에서 조금 한 발 뒤로 물러서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해야 할 다른 일이 많기도 하고요. 또 다른 우리 당원 동지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물론 서운도 합니다. 하지만 항상 적반하장에는 유여회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적반하장 100회 특집으로요. 적반하장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적반하장 하면 바로 이분을 안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지 자 보시죠.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적반하장이라는 방송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잘 알고 계시다면서요. 예, 뭐 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부끄럽고요. 아무튼 적반하장의 시작을 우리 유해 최고님과 함께 시작했다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고, 또 지금까지 이렇게 100회가 된 것에 대해서 네. 누구보다도 기뻐하고 있으며, 네. 앞으로 이 100회의 적반하장이 1000회, 만회의 적반하장으로. 만회가 가능한가요? 그럼요. 될 뿐만 아니라, 네. 그뿐만 아니라 만회면 단장님 몇 살이세요? 적반하장의 적반하장의 손자, 손녀들까지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으로 질적으로 발전하는 네.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 얘기가 아니라 적반하장을 어떻게 시작했는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네. 사실 적반하장을 처음 만들게 된 날짜는 아마 한 2월 26일, 2월 25일 그 정도였던 걸로 전 기억합니다. 그렇죠? 대충 2월 20 그렇죠. 며칠 무렵이죠. 사실 당시에 이제 탄핵 국면으로 워낙 이 언론 지형이 이제 한쪽으로 네. 사실은 무너져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자유한국당과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 생각들을 언론을 통해서 제대로 이야기하기 어려웠던 시기. 기사를 안 받아줬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야기를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이 필요하다는 생각들을 하던 차에, 네. 지금 우리 여기 이제 6층이지만 7층에 당시에 우연찮게 스튜디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네. 이제 그거를 가서 보고 눈이 반짝거린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뭔가 방송을 찍으면 되겠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진행자 아니겠습니까? 네. 딱 생각을 해보니까 이 정말 보석처럼 찬란한, 그죠? 그 새로운 어떤 보수의 이미지를 네. 가진 바로 우리 유해 최고께서 당시 우리 자유한국당의 이제 윤리위원으로 와 계셨던 거죠. 그래서 이분을 사회자로 해서 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뭔가 이 좀 할아버지 같은 60대 할아버지 같은 우리 자유한국당의 보수의 이미지를 40대 중반에 참신하고 발랄하면서도 지적인 40대 중반이 참신하고 발랄할 나이가 아니 원래 정치에서는 네. 가장 참신하고 발랄한 나이죠. 네. 그런 참신하고 발랄한 그런 어떤 전문성을 가진 네. 어떤 여성의 이미지를 가진 그런 어떤 보수 방송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어렵게 이제 우리 유해 당시 교수님께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사실 우리 최고께서는 당에 이제 원래 인연이 없어서 오셨다가 당이 뭐가 마음에 안 들었고 자꾸 떠나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자, 여기서 이제 유여회의 기억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사실은요, 이제 제가 당에 들어온 날짜는 1월 18일이었는데요. 당에 들어와서 윤리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또 성격이 일이 없으면 만들어서 하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언론 대응, 즉, 그러니까
잘못 나온 기사 같은 걸 검색하고 발견하는 일을 하는 것을 당에 제안을 했고 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그 제안을 하고 이제 대응을 하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제소, 즉 어떤 것을 고소를 하려면 변호사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단을 SOS를 청하게 된 거죠. 그 변호사단 SOS의 단장이 바로 정준길 단장님이셨는데요. 자, 제가 제안을 해서 그 일을 시작을 했는데 단장님이 분명히 협조하러 들어오셨는데 제 일을 다 뺏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못하게 만들고 본인이 다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도 제가 마음 착하게 참고 있었습니다. 참고 있었는데요. 카톡방에서 이제 갑자기 변호사단이 쫙 꾸려지더니 교수님은 카톡방을 나가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순간 제가 너무 화가 나서요. 그래, 내가 이 당도 나간다. 이 방도 나가고 당도 나가겠다라고 하고 제가 짐을 싸서 정말로 나가겠다라고 짐을 싸는 날 갑자기 단장님이 오시더니 방송국이 하나가 있어요. 방송을 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든 생각이 언론 대응이 아니라 방송을 직접 할 수 있단 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화를 내기 시작했죠. 왜 나를 나가게 했느냐고 막 화를 내니까 단장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 지금 화낼 분위기가 아니고 방송하자니까요? 그러길래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원래 적반하장의 컨셉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장님이 그걸로 제목합시다. 적반하장을 제목으로 합시다. 딱 이미지가 맞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리발도 잘 내밀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오리발도 제목으로 합시다. 라고 해서 적반하장의 오리발이 제목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사실은 이제 맨 처음에 적반하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방송을 시작할 때 네. 그 우리 수뇌부에서는 반대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꽤 많았죠. 회의에서. 왜냐하면은 당시에 우리가 워낙 수세에 몰렸던 상황이기 네. 때문에 적반하장이라고 하면 니네가 그런 짓을 하고도 무슨 주장을 하거나 내 정권을 잡으려고 한다는 게 말이 돼. 니네가 적반하장이다. 이런 식의 사실은 비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야, 적반하장이라고 하면 바로 우리를 수세에 몰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사실은 얘기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제 뭐 우리 저기 유채구가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우리가 얘기를 안 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수세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공세로 전환하지 않느냐. 그리고 바로 저 사람들이 적반하장의 전형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의 제목이 통할 거다라고 우리가 이제 우리 유채고님이랑 저를 포함해서 이제 설득을 해서 의외로 받아들여 줬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참 적반하장은 지금 생각해봐도 우리가 아주 그 우연한 계기로 이름을 정했지만 참 이 정치 프로그램으로서는 잘 정한 이름이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해서 적반하장이라는 방송이 만들어졌고 어쭈구리 그리고 오리발 뭐 이런 가짜 뉴스 이런 코너가 디스전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송을 시작할 때요. 이 까다로운 단장님이 저한테 주문을 하신 겁니다. 당 방송이지만 무겁지 않게, 당 방송이지만 당을 너무 이렇게 올리는 것 같지 않게, 밝으면서도 가볍지 않게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의원님들을 너무 많이 불러서 의원님들의 이렇게 칭찬하는 방송이 되지 않게 그러면서도 정론을 펼치는 방송을 해달라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쁘면서도 착하고 착하면서도 그리고 우아하고 우아하면서도 고상하고 고상하면서도 깔끔하고 깔끔하면서도 세련되고 아주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적반하장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유채국께서 너무 제가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요. 네. 사실은 간단하게 제가 요청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유 교수님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방송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방금 본인이 풀으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어려웠어요. 가볍지 않은 수다, 우아한 수다를 떨어달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는데요. 댓글이요. 사회자가 가볍다는 댓글이 너무 많이 달리는 거예요. 바로 전형적인 보수의 입장이었던 거죠. 저는 갈등을 했지만 댓글을 다 읽으면서 속도 상했지만 또 주문이 있었기 때문에 굳건하게 적반하장을 지켰습니다. 자, 적반하장을 출연하고 난 뒤에 종편에 출연을 하게 된 변호사도 계셨죠? 그럼요. 우리 이경환 변호사와 네. 윤기찬 변호사가 가장 대표적인 변호사인데요. 네.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 언론의 지형이 무너지면서 그리고 또 적극적이고 용기 있는 그런 어떤 또 패널들이 없어지면서 실제로 보수 패널이 제대로 방송에 나가서
용기 있게 소신 있게 자기 얘기를 못하는 분위기로 바뀌었었죠. 네. 그런데 사람은 없고 나갈 사람은 없고 나가야 될 곳은 있는데 또 안 나가려고 그러는 이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 결국은 이 적반하장에서의 방송 출연을 계기로 해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단련이 된 다음에 그래서 우리 유해 최고한테 이제 혼이 나서 이제 단련이 된 이 두 분께서 네. 바로 방송에 출연해서 멋진 데뷔전을 잘 치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방송 출연료를 받아오면요. 제가 그 돈으로 밥을 사 먹었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윤기찬 변호사님이 오늘 가서 방송을 다녀오시면 저희는 기다리고 이렇게 앉아 있다가 가져오신 돈으로 밥을 사 먹는 거예요. 즉 앵벌이를 시켰습니다. 흔쾌히 다 좋아하셨고요. 지금은 저희는 이제 그렇게 같이 우리가 대선이라는 전쟁을 치르고 같이 적반하장도 찍고 대선도 치르고 대변인단도 구성해서 활동을 하다가 대선이 다 끝나고 난 뒤에는요. 우리끼리 비하인드 스토리로 정말 정준길 변호사님이 제일 큰 오빠 역할을 하시고 이경환 변호사님이 둘째 오빠 역할을 하시고 윤기찬 변호사님이 막내 오빠 역할을 하시고 저는 결국 막내 여동생처럼 이렇게 지금도 끈끈하게 잘 지냅니다. 자, 그런데요 단장님. 처음에 1회를 내보냈을 때요. 우리 1회를 닫아놓은 적이 있었죠? 그럼요. 지금은 다시 열었어요. 살짝 열었습니다. 예. 알고 계셨습니까? 그럼요. 제가 살짝 열었어요. 예, 잘하셨어요. 네, 네. 그 네. 어떻게 해서 닫게 됐는지 기억나세요? 글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대선 국면이 막 진행되는 시점에 최근에 SBS에 있다가 청와대에 간 야당에 출입하는 모 기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 기자가 어떤 기사를 썼냐면 그 캠프에 있는 모 국정원 직원이 아는 어떤 모 국정원의 말에 따르면 그 국정원이 알고 있는 사람한테 들었는데 누군가가 헌재를 사찰한다더라. 뭐 이런 카더라 통신 같은 그것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뉴스가 보도가 됐고 그 뉴스가 보도되자마자 바로 당시의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에서 논평을 내면서 그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라는 그런 공세를 했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1회에서 이런 카더라 통신이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면서 당시에 그 기자가 이 캠프에 있는 어떤 분 그리고 또 이 속칭 말하는 진보 진영에 있는 어떤 분과 상당히 가까운 사이다. 그래서 뭔가 그런 부분들이 의도적으로 기획된 것이라는 것에 대한 이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 SBS에서 발끈해가지고 이제 우리 수뇌부를 이제 압박을 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버티다가 원래는 이제 내리라고 그랬죠. 그냥 완전히 없애버려라라고 했는데. 없애라고 했고 또 이제 예. 이건 또 비하인드 스토리인데요. 우리 그러고 보니까 너무 많은 일을 함께 겪었던 것 더군다나 같아요. 첫 해에 우리가 바로 피라를 당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첫 회가 나가고 난 뒤에 되게 뿌듯해 있었거든요. 그렇죠. 첫 회, 첫 방송을 찍었는데 내용이 되게 이렇게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싸 제대로 했다라고 생각했는데요. 아마 그걸 강지연 팀장이 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방송을 아주 재밌게 찍고 우리는 한 건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내리라고 자꾸 이렇게 없애라고 얘기가 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제 압박을 받으셨고요. 저도 이제 압박을 받았는데 이제 저한테 이제 화를 내신 거예요. 그 압박을 하신 분이. 나 아니고. 아니요. 그러니까 제 이제 위에 계신 분이 저한테 넌 누구한테 보고하는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제 위에 라인이었죠. 근데 저는 맨날 이쪽으로 보고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정준길 단장한테 보고를 하는데요. 했다가 더 혼이 났습니다. 왜? 진짜 그 맨 위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저는 매일 보는 분한테 제가 보고를 했으니까 다 한 거라고 아주 큰 소리를 쳤던 거죠. 그래서 압박을 받아서 저희가 어떻게 했느냐. 눈 가리고 아웅을 했죠. 네. 이제서 밝힙니다. 네, 이제서 밝힙니다. 저희가 내리지 않고 살짝 닫아뒀었죠. 언젠가는 열 것이다. 그리고 얼마 전에 왜 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그렇죠. 뭐 시청자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지만 SBS에서 그 세월호 인양 시기와 관련해서 뭔가 과거에 박근혜 정부에서는 인양 시기를 의도적으로 늦추더니 네. 문재인 대통령이 분위기가 좋고 당선이 되니까 서두르는 것 같다. 네. 당선될 것 같으니까 네. 이 기사가 났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SBS가 그 보도를 했는데 원래 의도는 네. 의도적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이거를 인양을 안 하려고 했다라는 의혹을 제기하려고 한 건데 그렇죠. 이게 하다가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될 것 같으니까 인양을 서둘렀다는 의혹이 함께 제기가 돼버린 네. 거죠. 그래서 SBS가 난리가 났고 그러자 몇 시간 만에
그 사과 뉴스도 예, 없어지고. 그죠. 뉴스에서도 공개 사과를 하고 앵커가 공식 사과를 4분인가 넘게 아 하는 그때 단장님은 그게 그렇죠. 안 가셨죠? 어디 말씀 항의 방문. 아 그때 저는 못 갔습니다. 왜 안 가셨지? 저는 갔거든요. 저 무슨 일이 있어서 못 갔습니다. 저는 갔었어요. 네. 제가 그 자리에 갔었는데 그 앵커가 네. 바로 우리한테 이걸 내려달라고 했던 앵커였어요. 네, 네, 그래서 그 앞에 가서 제가 다 듣고 네, 나와서 네. 저희 PD님한테 연락을 했죠. 네. 띄워. 다시 띄워. 그러니까 우리 PD님이 뭐라는지 아세요? 네. 그리고 바로 다시 SBS 방송이 살아났습니다. 야, 이게 좀 지난 얘기지만 결국 SBS가 당시에 좀 탄핵으로 어려웠던 우리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우리 적반하장을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네. 좀 상층부의 압력을 자기네들이 막 영향력을 행사해서 사실은 내리라 마라 하는 이런 어떤 우리가 그냥 을 중에 을이 되는 사실은 되게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네. 그 당시에는 뭐 한마디 하니까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는 당 후보와 관계된 분들이 한마디 하니까 그렇게 바로 내리고 또 오히려 사과를 한 방송이 아마 실제 본방송보다 더 길었던 것 같거든요, 제 기억에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전 방송에서 그렇게 앵커가 사과를 길게 하는 것도 처음 봤고요. 그렇죠. 또 그렇게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 파리 버전 사과. 네. 뭔지 아시죠? 예, 그렇죠. 진짜 그렇게 하는 걸 전 처음 봤었어요. 네. 그래서 참 그냥 SBS를 다시 띄워서 올리는 게 저는 소심한 그런 저희 방법으로 다시 열어서 네. 1회가 다시 열렸습니다. 예, 야, 그 1회를 한번 다시 보실까요? 첫 번째 오늘 코너 국정원의 헌법재판소 사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예, SBS가 지난 주말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전직 국정원 간부가 헌법재판소를 사찰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부드럽게 이야기하시는데 이게 되게 센 얘기예요. 지금 아니 팀장님 너무 이미지 관리하시는데 그러니까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특히 자 짚어봅시다. 현직 국정원 직원도 아니고 전직? 예, 전직 국정원 간부한테 들었다고 그럽니다. 그것도 들었다. 그러니까 국정원이 어떤 방법으로 헌법재판소를 사찰했다는 겁니까 지금? 이제 그런 게 전혀 나와 있지가 않죠. 도청을 했다는 건지 감시를 했다는 건지 미행을 했다는 건지 그런 내용도 없이 그냥 사찰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만 지금 사찰은 보도하고 굉장히 있습니다. 자극적인 단어인데 그냥 뭉뚱그려서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하지 않고 했다는 말이죠? 그렇죠. 구체적인 확실하죠? 내용이 하나도 안 이거 나옵니다. 거짓말하면 큰일 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적반하장의 유여혜입니다. 오늘은요 100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100일이라는 날짜가 주는 의미를 알고 계신가요? 아이가 태어나서 100일이 될 때까지 살아있는 게 참 힘들다고 합니다. 왜냐면요 옛날에는 그 아이가 사람으로서 구실을 하기까지 즉 태어나서 이 세상과 인연을 맺는 데까지 100일을 버티고 나면은 그 100일을 더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그래서 100일 잔치라는 걸 했다고 하는데요. 남자와 여자도 100일을 넘기고 나면 3년을 넘기고 3년을 넘기고 나면 10년을 넘기는데 10년을 넘기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계산이 힘들다고 합니다. 적반하장이 100일이 되었습니다. 어떤 기분이세요 여러분? 적반하장과 함께했던 100일. 저는 사실 적반하장 100회라고 하지만 100회보다는 더 된 걸로 기억을 합니다. 왜냐하면 특별편이라는 걸 좀 많이 찍었습니다. 우리 PD님이 아마 제가 100회라고 하면요 속으로 그럴 거예요. 더 찍었잖아 이럴 건데요. 100회가 아니라 아마 130회 정도는 나오지 싶은데요. 실질적인 날짜 계산으로 100회입니다. 됐고 네. 이제 그거를 가서 보고 눈이 반짝거린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뭔가 방송을 찍으면 되겠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진행자 아니겠습니까? 네. 딱 생각을 해보니까 이 정말 보석처럼 찬란한 그죠? 그 새로운 어떤 보수의 이미지를 네. 가진 바로 우리 유해 최고께서 당시 우리 자유한국당의 이제 윤리위원으로 와 계셨던 거죠. 그래서 이분을 사회자로 해서 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뭔가 이 좀 할아버지 같은 60대 할아버지 같은 우리 자유한국당의 보수의 이미지를 40대 중반에 참신하고 발랄하면서도 지적인 40대 중반이 참신하고 발랄할 나이가 아니 원래 정치에서는 네. 가장 참신하고 발랄한 나이죠. 네. 그런 참신하고 발랄한 그런 어떤 전문성을 가진 네. 어떤 여성의 이미지를 가진 그런 어떤 보수 방송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어렵게 이제 우리 유해 당시 교수님께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사실 우리 최고께서는 당에 이제 원래 인연이 없어서 오셨다가 당이 뭐가 마음에 안 들었고 자꾸 떠나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자 여기서 이제 누구보다도 기뻐하고 있으며 네. 앞으로 이 100K 적반하장이 1000회
만회의 적반하장으로 만회가 가능한가요? 아유 그럼요. 될 뿐만 아니라 네. 그뿐만 아니라 만회면 단장님 몇 살이세요? 적반하장 적반하장의 손자 손녀들까지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으로 질적으로 발전하는 네.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 얘기가 아니라 적반하장을 어떻게 시작했는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네. 사실 적반하장을 처음 만들게 된 날짜는 아마 한 2월 26일, 2월 25일 그 정도였던 걸로 전 기억합니다. 그렇죠. 대충 2월 20 그렇죠. 며칠 무렵이죠. 사실 당시에 이제 탄핵 국면으로 워낙 이 언론 지형이 이제 한쪽으로 네. 사실은 무너져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자유한국당과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 네. 생각들을 언론을 통해서 제대로 이야기하기 어려웠던 시기. 기사를 안 받아줬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야기를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이 필요하다는 생각들을 하던 차에 네. 지금 우리 여기 이제 6층이지만 7층에 당시에 우연찮게 스튜디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네, 유여회의 기억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사실은요, 이제 제가 당에 들어온 날짜는 1월 18일이었는데요. 당에 들어와서 윤리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또 성격이 일이 없으면 만들어서 하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언론 대응, 즉, 그러니까 잘못 나온 기사 같은 걸 검색하고 발견하는 일을 하는 것을 당에 제안을 했고 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그 제안을 하고 이제 대응을 하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제소, 즉 어떤 것을 고소를 하려면 변호사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단을 SOS를 청하게 된 거죠. 그 변호사단 SOS의 단장이 바로 정준길 단장님이셨는데요. 자, 제가 제안을 해서 그 일을 시작을 했는데 단장님이 분명히 협조하러 들어오셨는데 제 일을 다 뺏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못하게 만들고 본인이 다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도 제가 마음 착하게 참고 있었습니다. 참고 있었는데요. 카톡방에서 이제 갑자기 변호사단이 쫙 꾸려지더니 교수님은 카톡방을 나가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순간 저는 적반하장 3월 6일 날 시작하고 난 뒤에 적반하장 속에서 웃고 울고 그리고 적반하장과 함께 달려왔습니다. 적반하장이 있었기에 제가 있었고 제가 있었기에 적반하장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지금은 최고위원이 되어서 적반하장에서 조금 한 발 뒤로 물러서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해야 할 다른 일이 많기도 하고요. 또 다른 우리 당원 동지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물론 서운도 합니다. 하지만 항상 적반하장에는 유여회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적반하장 100회 특집으로요. 적반하장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적반하장 하면 바로 이분을 안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지 자 보시죠.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적반하장이라는 방송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잘 알고 계시다면서요. 아, 예, 뭐 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부끄럽고요. 아무튼 적반하장의 시작을 우리 유해 최고님과 함께 시작했다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고 또 지금까지 이렇게 100회가 된 것에 대해 네.